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지난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려 봅시다. 먼저 예절사다리 4단계는 무엇이었나요? 도덕책 28쪽을 다시 살펴봅시다. 다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한 가지씩을 말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절 바른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요. 입니다.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해 볼 거예요. 도덕책 32쪽을 펴주세요. 이야기를 읽기 전.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버스 안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아저씨가 조용히 전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학생이 책장을 3개 넘기더라고요. 옆에서 책을 보시던 아주머니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며 예절을 지켜야지 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독서 시간에 건우가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민송이 왔니? 오늘 아침에 전도어린이의 임원들이 모이는데 민송이가 아직 회의실에 오지 않았어. 지금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건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섭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건우, 교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잖아. 남의 교실에 들어올 때에는 예절을 지켜야 해. 인섭이의 말을 들은 건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 마음이 급해서 그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한 건우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칠 게 뭐야? 다른 방법으로 말해도 알아들었을 텐데.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1번. 건우가 인섭이 반을 찾을 때는 언제였나요? 아침 독서 시간입니다. 2번. 건우가 인섭이 반을 찾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전교어린이 임원 모집에 결석한 민송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3번. 건우가 인섭이를 나무란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침 독서 중인 다른 학급에 갑자기 들어와 큰 소리로 민송이를 찾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책 33쪽입니다. 아침 독서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건우는 민송이를 찾기 위해 인섭이네 반 친구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본 뒤
도덕책 33쪽에 적어봅시다. 내가 건우라면 교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조용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독서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섭이라면 건우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우가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해보고 바르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오줌이 없으니 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뒤 생각해볼 거예요. 생활 속의 법질서 영상입니다. 공공장소란 무엇일까요? 버스 정류장, 극장, 박물관, 도서관, 음식점, 공원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먼저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단체로 온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아니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그런 경우들. 제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뒤에 사람이 발을 이렇게 쿵쿵 차면서 집중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정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화를 무음으로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게 좀 싫었습니다. 특히 영화관 같은 데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상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의에 좀 어긋나듯이 핸드폰을 그냥 켜서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보면은 뭐 공원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강아지들 목줄 없이 그냥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아이들한테도 좀 위험하고 게다가 이제 배설물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서로 좀 배려를 하면서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잘 들어보셨나요? 이 중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예절, 휴대전화 사용 예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예절입니다. 첫째, 보행 중 흡연은 자제해야 합니다. 최근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간접 흡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상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확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10m 이내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잘 끈 후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고 도심 속 빗물바지에 버린 담배꽁초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 발생 때 대형 침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줄이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해주세요. 특히 영화관이나 도서관 등 조용한 자리에서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한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통화를 할 때는 조용히 통화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공공장소 예절을 잘 지켜 모두가 편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손을 씻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새치기를 하는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새치기를 한 친구는 차례를 지키고 새치기를 당한 친구는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실수로 발을 밟은 친구에게 화를 내서 더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친구도 진심으로 사과할 것입니다. 공자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말의 뜻을 잘 새겨 듣고 예절 바른 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다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예를 왜 배우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어린이 뮤지컬 공연장입니다. 마침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관람하러 온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자주 보러 다녀요? 네. 얼마큼 자주 보러 다니세요? 이거 한 달에 한 3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연 볼 때 예절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닌다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정작 공연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공연 시작 10분 전이거든요. 저와 함께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참! 공연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좌석표를 보고서요, 본인의 좌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안에 들어가서 좌석을 찾느라 혼란스럽지 않겠죠?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라 공연장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실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심지어는 의자를 밟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러면 안 되겠죠? 지금 공연 시작하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연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소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공연 중에도 소음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은 하고 가는데 대사를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템포를 놓쳐서 가고 갈 때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 가본 곳은 전시장입니다. 이곳 역시 학생들로 붐볐는데요. 전시장 곳곳에는 이와 같이 눈으로만 보세요라는 문구의 팻말이 가장 눈에 많이 띄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품 가까이 가서 만지려는 아이들. 본인의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저러다가 작품을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큰일 날 텐데요. 실제로 올해 2월 외국의 한 유명한 화가의 미술전에서 10억 원 상당의 조각품 일부가 관람객의 부주의로 훼손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복구가 가능했다곤 하지만 하마터면 귀중한 작품을 영원히 못 볼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모와 함께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연장에 가기 전에 먼저 교육이 필요하겠죠. 공연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공연장에 가서는 엄마가 몸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또 공연을 보고 나서는 또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람 예절 못지않게 일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 또한 중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 밖에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기, 질서 지키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기 등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의 모범입니다. 가장 큰 교육 환경이 부모님인데 엄마는 저런 때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행동을 하시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일관된 자세로 그 공공장소의 예절을 지켜주시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질서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관이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친구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지만 이 행동을 참아야 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거든요. 이 교육이 시작된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극 같은 것도 보러 다니고 이러고 지정석이 있다는 거 알고 이제 시작되면 불이 꺼지면 일단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알더라고요. 공공장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 못지않게 남의 권리 또한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공부 잘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도덕 시간에 만나요.